문일이TV 112번째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거친 말들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를 하니까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윤석열 자진 사퇴까지 끝까지 가겠구나. 이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거칠게 밀어붙일수록 역풍과 반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항상 그랬듯이 진보 진영의 엑스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강성 발언 하나 추가했습니다.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도 맡을 수 있다. 이 발언은요, 지금까지 했던 말, 총장이 장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총장 처음 본다, 지휘랍시고 하는 일을 꼬이게 했다, 이런 발언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듣기에 어떤 소리를 하면 가장 모욕적일까? 마치 고르기라도 한 것 같은 발언이에요. 황운하 의원 경찰 출신이죠. 울산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이거 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현재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인물입니다. 재판받을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경찰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항상 검찰과 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어요. 기소되고 재판받을 피고인을 내세워서 검찰개혁 적임자다, 이런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한마디로 황당하다 못해서 모욕적이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한 발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 왜 그럴까? 목적이 윤석열 장관 끌어내리기, 정권을 향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이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그 방식이 왜 이토록 거칠고 유치할까? 오늘도 또 궁금해집니다. 친문 진영의 기류를 보면요,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랬죠. 최강욱은 대표적 친조국 인사입니다.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나오고 3일 만에 한동훈 검사장 직위 해제, 직무 배제됐습니다. 친문, 친조국이 요구하면 장관은 수용하고 실행합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달린 댓글을 보면 답이 또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 통제하라고 보냈더니 추미애 장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을 몰아세웠죠. 아니, 법무장관 가더니 검사들한테 순치된 거 아니요? 윤석열 총장 어쩔 겁니까? 장관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민주당 안팎의 친문 세력의 압박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부채질했다. 이런 분석,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전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다. 뿌리가 같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친노와 친문은 근본이 다르다. 이걸 느낍니다. 친노, 대표적으로 노사모는요, 노무현을 노사모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관계였어요. 노무현이 리더니까 결정하면 노사모는 따랐던 겁니다. 노무현이 지지층 설득이 가능했던 이유예요. 반면에 친문, 문파는 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집단입니다. 문파는 문재인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조직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대통령은 얼굴마담이고 결정은 운동권 핵심들이 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은 리더십, 문재인은 팔로우십, 이런 겁니다. 통치 스타일이 다르고 지지층인 친노, 친문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번 사태에서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혈질이고 나이브한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 성향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친노와 친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제 개인의 평가와 분석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맹공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가 사법체계와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 통상의 경우라면 수사가 개시되면 진행하던 감찰도 중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죠. 한동훈 검사장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어요.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무엇보다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인데 법무장관이 지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법 묻지도 따지지도 마, 해, 장관 지시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젠 대주주로 주가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이에요.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을 유도한 제보자 X, 지모 씨를 채널A 기자와 접촉시킨 장본인입니다.
내세운 제보자 X 지모 씨도 사기 전과자죠. 그 뒤에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은 주가 조작범이고, 이런 구도인데, 그 이철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 미수 피해자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할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려달라. 이 검찰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사건 관련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못 믿는다, 한동훈 수사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가려달라. 여권의 공세에 올라타서 한편이 돼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구속된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해서 너도 나랑 똑같은 놈이잖아,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끌어도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 이건 사법체계,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위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별명이 조국 키드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 먹은 게 아니고 아예 무시한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술 더 떠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을 견제할 힘이 없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자,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말은 나오는데 막상 추진할, 관철할 능력 안 됩니다. 민주당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뭘 할 건데, 어쩔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저 페이스북에다가 비판의 글을 올리는 거, 그게 전부 아닌가 싶습니다. 글이라도 올리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휘랍시고 잘라 먹었다, 이런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난 1월에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추미애 장관에게 품격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다. 글은 독하게 쓰기는 했네요. 친문과 민주당이 더 신경을 쓰는 건 같은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 아닐까 싶습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였는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조선시대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친문 친조국 의원들을 연산군의 환관에 비유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먼저 벗으면 될 일이다. 위법한 수사가 있었으면 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삼권 분립이고 재판 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 무슨 회계망측한 짓거리들인가. 이랬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또 가세를 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글은 문학이고 예술이다. 법무부, 민주당, 청와대, 어용언론, 어용단체를 향한 일갈이라고 평가를 했군요.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맬 게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보고 직접 나서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 유죄 확정 받은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 한명숙 씨,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세요.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고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셋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 난리를 피는데 장본인인 한명숙 전 총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진중권의 독설 계속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매가 6.25 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광장에 사람 하나를 세워두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이렇게 정리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대요. 24일 발송했으니까 국회에 접수됐을 겁니다.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수순이 시작된 거예요. 공수처장 후보위원회가 구성되고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열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5일 출범은 물리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7월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될 거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사실상 중단될 거다.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진행되는 상황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명 열세예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상 거친 공세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대 여당의 의석수, 친문의 결속력, 묻지마 지지층의 콘크리트 지지, 이게 추미애 장관을 지탱해주는 힘일 겁니다. 그런데요, 위험합니다. 결집할수록 고립돼요. 고립되면 쪼그라듭니다. 전 경험적으로 그렇게 예상하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4주 연속 하락해서 52%예요. 갤럽 조사입니다. 여전히 높죠. 집권 4년 차에 50% 넘는 거 낮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분명히 꺾였어요. 아래로. 다음 주부터는 민심 이반, 이 용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죠. 먼저 대북정책,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도발, 이건 뭐 북한이 잘못하는 거라 치고, 경제 더 나빠지겠죠. 그건 뭐 그래도 코로나 탓이라고 돌린다 치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위험은 정권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조국, 윤미향, 부동산, 인국공 사태, 거기에 추미애 리스크까지 안 좋은 시그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공통 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정과 정의, 기회의 공정함, 과정의 투명함, 결과의 평등함, 어느 거 하나 충족된 게 없습니다. 보통 사람, 보통 국민 입장에선 운동권 집권 세력의 민낯이 정의, 공정에서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런데 서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 편, 내 편 갈라치고 서로 똘똘 뭉쳐서 지지층만 보고 가재요. 그게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 안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한명숙, 황운하, 최강욱 경우는 다 다른데 키워드는 같은 겁니다.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줄 고정 지지층 말고 보통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요. 도덕성과 진정성을 앞세운 진보 정권이라고 했는데 공정과 정의, 그 소중한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친문 패거리 정치만 남은 겁니다.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이념인지 상상력인지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운동권 집권 세력은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검찰과 언론, 이 딱 두 목표만 정조준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두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라도 해버리면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는 돼 있는가? 공부는 돼 있는가? 능력은 갖췄는가? 전 모두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친일청산, 개념도 모호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행복할 때다. 나라하고 국민은 그 이후를 더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